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멍을 뚫어놨다는 거죠. 구멍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곳으로 갑작스럽게 빡 하고 발생되는 반전조류가 새나가라는 거였어요. 전문가 타입이죠. 완전히 이게 참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탁월한 위력을 탁월한 아이디어 발상이라는 거죠. 그래요. 또 재밌는 기능도 있어요. 이 녀석은 이런 와류에서만 강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지가 이렇게 있고 이 수증지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물론 사공 수증지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갯바에서 여러분이 낚시를 한다면 이것을 썰 당겼다가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내려간 채비를 썰 당겨 올렸다가 썩 넣으니까 썩 풀어주니까 재밌게도 이 찌가 여기 있던 찌가 이까지 움직여주는 겁니다.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물론 조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조류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조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여기에 떠 있던 찌를 약 한 1m 정도 쭉 당겼다가 채비를 당겼다가 그럼 찌가 그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지는 거죠. 채비가 당겨졌다가 다시 원줄을 쓱 풀어주니까 당긴 만큼 찌가 앞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는 가상게임입니다. 정말 가상게임. 제 생각은 이 녀석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때는 이 녀석이 그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구멍으로 물을 받으면서 약간 경사지게 올라왔기 때문에 경사로 이렇게 뻗으러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는 앞으로 움직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줬기 때문에 찌가 앞으로 또 움직이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래서 저만큼 떠 있는 찌를 다시 또 이렇게 당겼어요. 쭉 당겼다. 또 싹 던져졌어요. 그러니 좀 있으면 싹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동료들한테 제가 자랑 삼아 얘기했어요. 야, 너 저기 있는 채비를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나? 그걸 어떻게 전진시키노? 조류도 안 가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 야, 너 앞으로 전진시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좋다. 그래서 제가 자 똑똑히 봐라. 내 찌를 똑똑히 봐라. 위치를 자 싹 당기다. 자 요만큼 당기지 1m 앞으로 내가 전진시킬게. 자 싹 놔줬어요. 놔주니까 가만히 있네. 저 왜 이러지? 찌가 앞으로 싹 가는 겁니다. 신기하죠?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 근저씨, 지금도 우리가 안락동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우와, 맞네! 와, 무슨, 니 어찌 알았나? 몰라, 나도 모르는데, 이 수증지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당기다 놓으니까,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이 수증지는 또 앞으로 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갑다. 내가 이렇게, 맞네.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점심을 얻어먹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수증지는 그 개발자는 그런 걸 알고 개발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개발자는 이 수증지를 만들 때 어떤 기능을 갖다 그걸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사용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당긴 만큼 앞으로 앞으로 채비를 전진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마름모형 구멍이 뚫혀진 마름모형 수증지다. 이런 마름모꼴 수증지는 전문가 타입 특수성을 가진 수증지다. 의신지도 마름모형 수증지가
전문가 타입이에요. 토너먼트 경기용이고 전문가 타입인데 역시 수증기 역시 마른 목골 수증기는 사실은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게 정말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어디 하겠습니까? 그런 기능을 가진 수증기다. 이번 기회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은 또 역삼각형, 거꾸로 삼각형 수증기입니다. 그죠? 역삼각형 모양의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증기이지 않나. 제가 낚시 가게에 이렇게 수증기 때문에 수증기 교보제 구입차 이렇게 들렀는데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역삼각형 구조의 수증기입니다. 이렇게 빡 생겼어요. 자고로 역삼각형 수증기는요, 여기가 위에요, 상부. 이게 하부예요, 하부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물을 도끼로 장작을 패듯이 가르면서 아래로 빠르게 항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수증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사실, 역삼각형 모양의 수증기는 채비를 빨리 내리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크면 재미없어요. 크면 클수록 재미가 정말 없어요. 너무너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역삼각형 수증기, 속공 수증기를 빠르게 내리는 수증기가요, 정말 조그만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그러면 한 1cm 정도 될 거예요. 이래서 1.5cm 정도 되는 이런 수증기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제대로 된 수증기라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 수증기는, 역삼각형 수증기는 조류하고 관계없어요. 조류하고 아무 관계없고, 반전조류가 정말 반전조류하고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빠르게 목적지까지 채비를 진입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작고 무거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역삼각형 수증기는 주로 황동이나 티타늄 이런 재질로 그리고 또 스테인리스 이렇게 채비를 빠르게 내리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쓸데없이 클 이유도 없고 아주 작고 단단하고 무거운 무게가 나가는 그런 것을 선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번 기회에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둥근형. 둥근형 정말 수증기 스탠다드형이죠. 둥근형 수증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증기 하나입니다. 둥근형 그림 보이시죠? 둥근형 수증기인데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어디에 사용되느냐? 첫째, 이 둥근형 수증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도 한 2시간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류가 많거나 흐름이 거의 없을 때는 이 수증기가 둥근형 수증기가 탁월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둥근형 수증기를 이렇게 조류가 안 많거나 흐름이 거의 없을 때는 사용하는데, 일방적인 흐름을 보일 때는 작은 것을, 그리고 조류가 거의 없을 때, 거의 조용할 때 중자를 사용해주고 적당한 크기를 사용해주고, 바닥층 공략을 할 때는요 대자를 사용합니다. 왜 하냐면 일방적인 흐름을 보일 때는 그냥 조류가 어느 정도 흘러가니까 채비 컨트롤을 자신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작은 수증기를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고, 조류가 없을 때는 수증기에 의존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던져놓고 가만히 이렇게 봐야 되고 한 번씩 움직여주기도 하겠지만 가만히 놔줄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조금 큰 것을 사용해서 아주 미세한 조류라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가져오고, 그리고 또 바닥청 낚시에는
어떻게 우리가 채비를 바닥식 낚시는 그냥 담가놓으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끌어줘야 되거든요. 조금씩 끌어줄 때는 큰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살짝 움직일 때 이 녀석이 수중기가 싹 떴다가 다시 가라앉고 싹 떴다가 가라앉고 이런 식으로 오는데, 아무래도 물속에서는 작은 것보다도 큰 것이 움직임이 안 느리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보다도 큰 것을 한번 당겼다가 나와주게 되면 조금 위로 부상했던 채비가 가라앉을 때 작은 것은 그냥 빠르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라앉지만 똑같은 무게라도 덩치가 크게 되면 가라앉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조금 효과를 보기 위해서 조금 큰 것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한 여밭, 그리고 수중에 크고 작은 돌멩이가 굉장히 많고 장애물이 많을 때 둥근형 수중지를 씁니다. 역시 마찬가지, 조류가 조금 움직이는 곳, 그러니까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둥근형 수중지를 사용하지 않죠. 왜? 조류가 빠르게 흘러가는 곳에서 복잡하게 바닥에 여가 많은 곳이라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각 구조의 수중지가 탁월한 효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삼각형 수중지를 사용하고 조류가 아주 완만하고 거의 없을 때 그나마 조류가 조금 움직여 준다라고 생각되는 곳에서는요, 둥근형 수중지 작은 것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아요. 작은 것을 사용해 주고, 아무래도 큰 것은 많이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조류가 거의 없을 경우에는, 그렇죠, 와, 덩치가 커야 돼요. 덩치 커야, 아무리 조류가 없어도 물속에 수중료 속에 이렇게 수중료가 있다 그러면 수중료에 받쳐서 서로서로 하나의 조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이 조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조류는 일반적인 조류보다 반전된 조류와 유속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위에 표층에 조류가 없다 하더라도 수중료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곳은요, 그 속에 수중료 사이에는 그것도 또 다른 세계, 조류의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만 해보십시오. 표면에는 거의 조류가 없을 경우에는요, 덩치가 큰 둥근형 수중지를 사용하여 장애물, 그러니까 복잡하게 산재된 수중료 유변에 낚시를 하게 되면요, 채비 움직임이 아주 잘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냐? 찌가,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찌를 여기에 던져놨는데 좀 있으면 찌가 여기가 있고 좀 있으면 찌가 여기가 있고 이렇게 조류가 없는데, 물론 물 아래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막 여가 일이 많겠죠. 여가 많은 상황이라 그러면요, 찌를 이렇게 던져 놓게 되면 이 찌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찌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수중지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수중지는 자신이 채비를 컨트롤할 수 없는 곳에 사용되는 것을 주목적으로 둔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중 여밭을 공략해야 되는데 위에 조류가 거의 없다, 전혀 조류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둥근형 수중지 큰 것을 사용하여 낚시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렇게 자신의 찌가, 위치가 조금씩 이탈되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밑에 수중지가 아주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류가 없을 경우에 수중지가 큰 것을 사용해야 미시한 조류, 그들만의 조류의 세계에서 들어가서 조류를 따라 움직여 줍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커야 조류를 받는 물의 저항이 개수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것을 사용하고, 직벽 주변에는요, 직벽 주변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 직벽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낚시하면 안 되죠.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탁 합니다. 물이 짜리 물이 있고, 이렇게 직벽이 이렇게 형성된 곳에서, 이런 곳에 낚시를 하면 굉장히 위험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또 여기서 움직일 수, 달아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포인트겠습니까? 그리고 달아날 수 없는 곳이라 그러면 위험을 무릅쓰고 내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반드시 말씀드리는데, 직벽,
한 뼘, 겨우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곳은 내리지 마십시오. 그 잘나온 물고기 한 마리에 생명을 담보로 카드놀이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내리지 말고, 만약에 태로가 있다 그러면 내려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직벽 주변은 거의 사람이 내릴 수 없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갯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낚시를 이렇게 하는데, 와, 건너편 직벽이 굉장히 좋더라. 건너편 직벽이 굉장히 포인트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것을 공략할 때 둥근행 수증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요, 찌가 이렇게 띄워놓게 되면 찌는 계속 갯발 쪽으로 붙습니다. 붙게 되어 있어요. 직벽은 항상 조류가 직벽에 부딪히게 되면 그 직벽을 깨고 넘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딪히게 되면 항상 옆으로, 양쪽으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래로 내려가거나 해요. 그래서 항상 찌가 갯바위 가장자리로 붙게 됩니다. 직벽 주변에서는. 해서 이런 그 상황에서 둥근행 수증기를 사용하게 되면요, 찌는 갯바위로 붙을지언정 채비는 갯바위로 붙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은 아니겠죠. 거의 찌가 이렇게 갯바위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붙어도 찌미채비는 갯바위에서 떨어오는 반전 조류에 힘을 입어서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둥근행 수증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밑밥은 항상 여기 해줘야 되겠죠. 여기 백을 두들겨 패듯이, 백에 탁탁 불어 두들겨 패듯이 주게 되면 역시 밑밥의 자네들이 따라앉으면서 밀어내는 조류를 따라 이렇게 밑밥이 흘러나옵니다. 그럼 물고기가 밑밥을 보고 오지 않겠습니까? 오다가 자신의 미끼도 건드리게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테크닉 시간에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어찌되는데 이렇게 그 물을 질문할 이유는 없고, 나중에 테크닉 시간에 나오니까 일단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크기가 선정돼요. 항상 수증기는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류가 거의 미세하다, 조류 힘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요, 덩치가 큰 것을 사용하고, 탁 던져 놓으니까 제비가 쭉 가면서 또 내려가면서 막 직벽 주변에서 맴돈다 이럴 때는요, 둥근행 수증기라도 작은 것을 사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괜히 큰 것을 사용하게 되면요, 채비가 위로 뜹니다. 뜨기 때문에 작은 것을 사용해서 가급적이면 갯바위 가장자리로 붙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아요. 다시 정리한다 그러면, 조류가 빠를 때는 수증기는 그쵸? 작아진다. 그래서 조류가 내릴 때는 수증기는 커진다.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 수증기는 반드시 이런 기능의 효과를 얻으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수증기는 핀으로 고정시킨다. 핀으로 고정. 핀으로 고정시켜야만이 수증기가 움직이는 곳에 자신의 채비도 움직여진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정리한다 그러면요, 수증기는 사용자가 자신이 채비를 컨트롤이죠. 움직이지, 컨트롤. 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되는 기구다.
기구에 불과하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수증기는 자신이 채비를 컨트롤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되는 기구에 불과하다. 더 이상 더 이하하다 안 해요. 그래, 너무 수증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채비하십시오. 이러면요. 딱 봅니다. 보고 가장 먼저 반달구슬 하나 탁 넣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찌 하나 탁 넣고 완충고무 꼬부작꼬부작 탁 넣고 그리고 반드시 수증기 하루에 2층마다 수증기 하나 탁 넣고 그리고 또 완충고무 탁 넣고 돌에 메고 매듭 발을 메고 딱 채비를 마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런데 다 그래, 다. 그러잖아. 다 그래요. 아니라고요. 다 그래요. 그게 지금 바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베테랑들은 안 그러겠지만, 입문자, 조금 어느 정도 낚시를 한 사람도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영지가 아니면 낚시가 안 되는 듯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수영지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필수로 사용되는 수영지라도, 수영지는 자신이 채비를 컨트롤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하는 기구에 불과하는 거니까 너무 수증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수증기를 사용하시려 그러면요. 그 수증기의 행태별 기능과 특성을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하고 수증기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기억해 두세요. 제발 좀. 아시겠습니까? 제발 좀 기억하고, 한 번쯤 고민을 하고 수영지를 선택해 사용해 보십시오. 이쯤에서 수영지에 대한 얘기를 마감하고, 다음 시간에는 채비의 재구성 세 번째 시간, 원줄과 목줄. 원줄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또 목줄의 미학도 있습니다. 목줄의 길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이제 많이 추워졌죠? 추워졌으니까 갯바위 나가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품격 친환경 집어진 하나파워와 함께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